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정을 크게 버렸어 가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여기는 다 또 챙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ESG라고 하는 용어가 이렇게 떠오르기 전에도 사실은 사회적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그룹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움직임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저기에서 이제 환경적인 요소들이 좀 가미가 되어서 저렇게 용어화 시켰고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ESG와 관련된 경영을 하자라고 하는 이제 움직임들이 막 이렇게 부응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ESG를 평가하는 이제 기관도 생겼고 IBK기업은행은 굉장히 금융기관 중에서 준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영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 가치를 좀 내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금융 업종에서 ESG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내놓는 거의 대부분이 금융상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또는 해당 기업들 중에서 ESG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에 대한 우대 이런 것들을 많이 실행하는데요. 이것 이외에도 조금 많이 여러분들이 방면을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 포용성을 제고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요거는 금융을 이용하는 어떤 대상과 사람들이 소외계층일까라는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소외계층 그러면 무엇인가 좀 물리적, 즉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분들 이렇게 되면 약간 도서산관 있어서 위치하고 있어서 금융회사를 좀 잘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게 문화적으로도 좀 힘드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혹은 외국인들 이런 분들도 사실 이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도 있죠. 저는 디지털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저는 이제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기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익숙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어렴풋이나마 이해 같은 것들을 좀 잘 하는데 이제 점점 갈수록 뭐가 변해가고 있어서 제가 이제 키오스크 같은 것들을 쓸 때도 아니 이거는 제가 한 번에 못 쓰겠는데? 라고 하는 느낌을 점점 이제 받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같은 것들도요. 여러분 연령에 상관없이 좀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이거 기계 잘 못 다루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계치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디지털 소외계층, 금융 소외계층입니다. 그래서 IBK기업은행은 싸이월드에서 이제 싸이 그 지점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가상 공간에서도 지점이 생기고 이렇게 우리가 구현을 해놨지만 주 고객층들이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이용을 하지 못하면 그게 유명무실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확장과 유입이 되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되게 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기업 시민의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K 기업은행의 중점 부분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요. 그냥 이렇게 스킵해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중점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조금 해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비전과 이제 인재상 핵심 가치 이런 분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기업은행의 비전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인류 금융그룹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른 경영 철학은 우리는 빠른이 아니라 올바른, 바른 경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혁신은 일단 고객과 함께 한다. 그래서 변화와 혁신을 통한 경쟁 레벨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은행이 변화를 겪고 있는 부분들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고 있는 게 DT예요. 그죠? 디지털화 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신을 통해서 즉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창의적으로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종산업 간의 협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선도할 수 있겠느냐를 지금 혁신금융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른 경영은 윤리경영, 윤리강침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신뢰를 얻자.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핵심 가치인데요. 여러분들 이 핵심 가치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 조금 녹여낼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깨달은 점도 있을 거고요. 뭐 역량도 배양될 수 있고 뭔가 달라진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경험 바탕으로 한 역량과 이런 태도적인 부분들이 우리는 팀워크를 좀 향상을 시켰다라든가 저는 소통을 잘해요. 실제로 여러분들 기업은행 지원하시는 분들이 자기소개서에 되게 많은 부분으로 어필하는 게 소통입니다. 소통적인 부분. 저는 열정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정과 창의력인 사고로 막 혁신을 추구해서 어떤 것들을 좀 해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라든가 또는 이제 저는 책임감이 있어요.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핵심 가치와 좀 비슷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전과 핵심 가치를 왜 봐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제가 종종 받는데요. 이런 것들은 비전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달성을 좀 해야 되는 목표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열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상이 조금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PB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PB가 아니라 도대체 왜 PB가 되고 싶고 무엇 때문에 하고 싶으며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최종적인 그 PB의 비전은 무엇인지를 좀 자세하게 적어달라는 거죠. 그때 좀 필요한 것이 이제 비전이고요. 핵심 가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원이 될 건데 그때 행동사항 이런 준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을 생각하고 신뢰를 쌓으며 전문성을 기르고 혁신을 달성한 이런 모습들을 보고자 해요.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기업은행의 핵심 가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지향하는 모습과 나의 모습이 일치함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